안녕하십니까. 9회 약사별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확연하게 날씨가 가을로 넘어갔죠? 네네네. 이제는 뭐 그렇게 낮에 조금 덥고 그렇게 많이 덥거나 그러진 않죠? 네. 다들 우리가 지금 8회랑 좀 상당히 좀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근황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잠시 좀 말씀하시죠. 이게 소개를 하는 거 잊어버렸구나. 저는 오늘 사회를 보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저는 별다른 저기는 없었어요. 그냥 뭐 날씨가 좀 선선해졌구나. 뭐 이 정도 외에는 별다른 저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저는 최근에 메르스가 뉴스에 등장하는 순간 그 악몽이 3년 전의 악몽이 태풍보다 더 혹시 세게 올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사그러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도원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신영은입니다. 저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9월달에 저희 딸내미가 수학여행을 가서 거의 쫓아서 제주도로 2박 3일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하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으면서 여행을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웠나요? 좀 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치가. 풍경을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안개가 많이 끼니까 네. 이 근거리만 좀 보이고 네. 원거리 좀 이게 운치 그러니까 제주 내륙은 좀 이게 좀 먼 거리 원거리를 봤을 때 그게 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운치만 있는 안개만 보고 그렇죠. 멀리는 못 봤다 이거죠. 그렇죠. 제주도 몇 번 갔나요? 제주도 요번까지 지금 한 4번 갔나? 그러면 뭐 비가 와도 웬만한 데는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9년 만에 제주도 갔는데 네. 많이 또 바뀌었나요? 바뀐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서완석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남북 합동으로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엔군 측에서 반대를 한 걸 보고 비무장지대 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남북 어느 쪽도 주권이 미치지 않는 유엔군의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게 용어가 맞는지는 좀 오늘 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성명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규제 완화가 또다시 광풍처럼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 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본과 동시에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 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경과 과정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되어지기 시작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 부작용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원님께서 권익위에서 발표한 고카페인 음료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좀 한번 최근 9월 3일인가 4일 날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6월 15일 날 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5일에서 28일 날 온라인 통해서 이게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 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네요. 해보니까 여기에 총 1372건 정도의 의견이 올라왔어요. 뭐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댓글도 있었는데 총 합쳐서 거기를 해보니까
한 67.5%가 현재도 좀 일정 정도 규제가 좀 이루어지긴 하고 있지만은 더 강화해야 된다 현재보다. 그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한 24.8%. 근데 어쨌든 완화하자는 의견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래서 뭐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좋겠냐라고 하니까 규제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라는 게 거의 50% 육박하는 43.6%가 많았고, 이게 좀 특이했어요. 의약품으로 분류한 뒤 약국에서만 판매하자. 이건 또 아주 더 강한 저 방안인데, 어쨌든 이게 또 제법 31% 정도 나왔고요. 많이 나왔네요. 예, 그다음에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유도자라는 것들도 한 21% 나왔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내용이 또 있긴 한데,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한 절반 넘는 한 80% 정도가 에너지 드링크,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광고에서 듣게 나오는데, 에너지 드링크 명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명칭이 거짓 과장 광고 아니냐. 그리고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이유로는 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유 때문에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마셔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건강 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했는데, 물론 여기 참여를 한 부분들이 한 1000몇 명 되니까 사실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라고 또 이제 또 굳이 따지자면은 이겠지만, 어쨌든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표시는 걸 봐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견을 이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하나 또 보니까 아까 이제 에너지 음료 얘기했잖아요. 이 에너지 음료를 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인, 타우린, 비타민, 허브 보충제, 당 또는 감미료 만든 음료로 에너지 증가, 체중 감량, 스태미나 증진 및 집중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음료를 이제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것 같다. 에너지 음료니까. 그리고 건강 우려가 실질적으로 스태미나 좋고,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에너지 증가, 이건 당연히 몸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인할 수 있게 아마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쌤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드셔보셨나요? 전 뭐 거의 안 먹어봤습니다. 한두 번 먹어본 것 같아요. 한두 번 드셔보셨어요? 예. 그 저는 한미약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동아제약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맞다. 예. 네. 캔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럼 저도 그럼 몇 번 먹어봤네요. 저기는 박 땡땡 뭐 이런 거는 가끔씩 드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뭐 가끔 먹는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핫 땡땡, 뭐 렛 랩 땡땡. 땡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그 카페인 들어있는 걸 한번 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직접 한번 사봐서 시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모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각성 효과라든지 이런 게 박땡땡. 네. 그러니까 이거 현재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의약 제품 이런 드링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 드링크라고 통칭되어지는 그 고카페인 음료하고 먹었을 때 그 부분들이 내 몸에 어떤 좀 반응이 있고 이런가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뭐 한두 명밖에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기도원님은 항상 각성 상태에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런 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반도님 자제분이나 여기 뭐 기도원님 자제분이나 뭐 자제들은 그걸 많이 먹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제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넌 이걸 먹어봤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두 번 먹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걸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이제 돌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려서 먹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그 다음에 소면에서 커피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소면에서 이제 우리 약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먹는 애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신 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는데, 붕붕 드링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으면 네, 봤습니다. 붕붕 드링크, 이게 붕붕 드링크에 대한 그 레시피가 막 있어요. 저도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알고 그다음에 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붕붕 드링크가 이제
박땡땡에다가 레모나 2포 넣어서 먹는 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 박땡땡 그다음에 그 비타 500 이걸 넣어서 하는 경우 있고요. 네, 박땡땡 2개랑 포카리 스웨트를 넣어서 먹는 거. 그다음에 박땡땡 2개랑 포카리 스웨트랑 레모나 3포 하면 이게 뭐 붕붕 그레이트 스웨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레시피가 다양하군요.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재수생들 그다음에 20대 초반 뭐 그때 이제 고시생들이 이거를 많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야, 저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 20대 중반까지 많이 공유된 하나의 그런 문화인 것 거는 같더라고요. 이제 뭐 약국에서 가끔 이제 뭐 기사님들이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특별한 레시피가 있죠. 박땡땡을 일단 한 모금 드시고 판땡땡을 부어가지고 무슨 땡땡이요? 판땡땡을 아, 부어가지고 감기약? 네. 박하사하고 감기약하고 같이 네네 먹으면 박땡땡 네. 비타민을 조금 먹고 거기를 아. 이제 조금 먹고 나면 그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 감기약인 판땡땡이나 요거를 다시 아. 부어가지고 이제 요걸 딱 드시면은 우리 이제 약간 그 어르신 뭐 이제 뭐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밤에 이제 운전할 때 가뿐하다 이런 말씀을 가끔 많이 하시는 걸 지금도 많이 보죠. 어제도 네. 봤고 네네. 지금 그 저희가 좀 그 우스갯 농담처럼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에 좀 다소간의 그 비애감 같은 게 좀 있긴 하네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전부 네. 학생들이나 좀 반도님이 얘기하셨던 기사님들이나 밤에 일하시. 그러니까 그 노동 그 초과 노동을 버텨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에 힘을 빌려서 그런 그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참 한국적 현상인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일반화된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약국에도 저도 이제 관찰했는데 매일 우리는 저희 약국의 특징은 박땡땡이랑 우땡땡. 그러니까 아니면은 피로회복제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를 혼합해서 먹는 그 분이 거의 이제 거의 매일 오거나 이틀에 한 번꼴 오시는데 이분들의 직업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사, 운전기사님. 운전기사, 하나는 야간에 그 근무하시- 잡일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밤에 출근하시는. 밤에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 요 분들은 꼭 요거를 차서 먹더라고요. 필수품, 필수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약국에 와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각성을 하시고. 하거나 소위 말해서 피로를 푼다는 어떤 섞어서 드시고. 이런 거를 이제 원하는 거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고카페인 음료라든지 편의점에서. 아니면 그죠 고카페인 음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요즘 이제 커피도 사실 카페인 함量많으니까 그쵸. 캔. 네, 캔도 그렇고 이제 워낙 병. 이게 크잖아요. 그쵸. 대용량. 거기 뭐 용도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각성 효과를 기대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프랑스의 브루디에라고 하는 학자가 예전에 그 구별짓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음식 취향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잘 따져보면 계급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프랑스 사회에서 한번 크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보면은 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소득 수준, 계급에 따라서 이게 먹는 게 네. 이게 고정되어져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카스 같은 거를 많이 먹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먹고 이미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사해 보거나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기도원님 그 에너지 드링크 지금 그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카페인이 이게 의약품에서 카페인이 의약품이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1년도 그 7월 이전까지 의약품이었었는데 의약품에서 의약 외품으로 이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7년이 됐는데 다시
이제 규제를 의약품으로 강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이런 역사적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좀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잠깐 네. 그 전에 네.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무수 카페인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음.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한 카페인, 무수 네. 카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천연 성분의 카페인은 옛날부터 있었었고 드링크로도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들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콜라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럼 보니까 네. 이게 에너지 그 드링크라고 그 고카페인 음료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2000년대 그 특히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이제 좀 발달한 것 같고 물론 저 외국 같은 경우 2010년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예, 그렇죠. 얘기죠. 예, 했고 물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권들은 이미 2000년대부터 그 이제 탄산음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뭐 충치라든지 뭐 다른 병을 좀 일으킨다라는 이게 되면서 대안적인 부분으로 이제 아마 이쪽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에너지 드링크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고카페인 음료 나오면서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방송에도 타고 그러면서 사실은 2012년도부터 특별히 좀 그 문제가 좀 많이 그때쯤 그 소비자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국회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건약에서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1년도 네, 7월 정확하게 7월 21일 날부로 아까 말씀하신 무수 카페인이 그 들어있는 의약품에서 예, 의약 외품으로 바뀌고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예. 급작스럽게 이제 형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네, 그 시기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기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2012년도에 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 2012년도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시장이 커지면서 네. 이게 우려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얼마나 그 판매 액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2010 그 저희가 그 당시 2012년도에 네. 그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았었나요?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000억 되진 않았죠. 왜냐면 이제 2015년도가 물론 이제 쭉 그 한 2013년도, 2012년도 한 그 1,000억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네. 한 달에 한 30억 원 팔렸으면은 1년에 400억. 400억인가요? 네. 그럼 좀 아까 400억 그렇죠. 한 500억 정도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팔린 12년도에?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아마 떨어졌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이제 건약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 씨라고 네네. 참교육 학부모회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때 해가지고 10대 애들이 그 상당수가 이거 카페인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5,405명 정도가 우와. 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정도의 아이들이 그 카페인 그러니까 고카페인 음료를 먹고 있다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식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그 이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2013년도에는 학교 주변, 학교 내하고 학교 주변 우수 뭐 이렇게 하는 판매업소. 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면 안 되는 걸로 일단 됩니다. 우리 네. 여기서는 커피는 제외돼요. 커피는 제외돼 가지고 어쨌든 이 당시 2013년도에 그 7월 달인가 개정이 되면서 진행이 됐었고요. 다만 어제 그러니까 2018년 14일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커피도 예전에 커피는 또 허용이 됐었는데 아니 왜 고카페인 음료는 차단하면서 재단하면서 커피는 실질적으로 그 카페인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커피는 왜 안 하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커피까지 이제 그 규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제부로 발효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2011년도 7월 21일 날 무수 카페인이 의약 외품이 됐고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규정이 있지만 의약품에서 의약 외품이 된다는 얘기는 규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풀리는 거죠.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2012년도 그 10월에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생겼고 예. 그게 이제 밀리리터당 0.15mg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상 음료 이걸 예. 이제 고카페인 음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 2013년도에 그 음료들이 이게 고카페인 음료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표시를 하게끔 하고 학교 내에서 그 커피를 제외한 그 고카페인 음료를 그렇죠. 판매를 할 수 없게. 얻게끔 그다음에 광고 예. 그죠? 그 텔레비 광고 오후 5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로 그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보는 시간에 그 광고도 금지를 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2011년도에 그 외품으로 풀리고 나서 13년도에 다시 규제를 어쨌든 예.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1년도서부터 조금씩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형성이 됐다가 2013년도에 규제가 들어오면서 예. 이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좀 이렇게 사그러들었죠. 사그러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저희들은 이제 도표를 보고 있는데 도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실제로 놓고 보면 예. 그리고 나서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9월 14일 날짜로 학교에서는 커피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 드링크가 추방당하는 형태로 예. 판매하는 이제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렇게 정리된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2012년도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 이제 그 얘기가 됐던 거고 우리 건약이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랑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2014년도 7월달에 그 내용과 그다음에 2018년도 9월 14일부터 되어진 내용들의 사실 이제 모태가 됐던 거는 이제 김상희 의원실의 그 법률안이죠. 그런 법률안이 국회가 통과되면서 일단 발효가 됐던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녹색 소비자 연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다른 어떤 뭐 그 보건의료 관련된 데서도 이 고카페인 음료 부분들은 규제가 필요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경 쌤이 지금 그 카페인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카페인을 풀었는데 외품으로 규제가 다시 들어오는 걸 놓고 보면 카페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말씀을 카페인이 뭐고 카페인의 양리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잎이나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주성분이죠. 그리고 카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화학 합성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무수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카페인 효능은 각성작용과 강심작용으로 되는데 이뇨작용도 있죠. 이뇨작용. 예, 이뇨작용은 강심작용으로 인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나무 위키에 보면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부작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하는데 많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통,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일시적인 신경과민,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함, 불면증, 수면장애, 식은땀, 가려움증, 심부전, 맥박이나 혈압 감소, 신부정, 콩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폐뇨, 방광이나 방광파열 동반, 말초신경 수축, 메스꺼움, 구토증세, 근육이나 손의 경련증세, 조울증, 면역계 약화, 성장장애. 이렇게 한 10여 가지가 넘게끔 부작용이 있다고 돼 있네요. 그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먹는 대상이 청소년들인데 그 성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과량을 먹었을 때는 좀 상당히 문제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이 칼슘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성장 장애가 그 올 것 같은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을 자녀로 둔 그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부작용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좀 재밌는 거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들이 아까 기도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9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구 유럽은 이미 2011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카페인 음료를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 자료들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거 다 무시하고 이거를 규제를 완화를 시켜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작용을 다시 그대로 우리 애들이 지금 겪으면서 그렇죠. 그 권익위 그 자료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한 그 국민적 그 경험과 각성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이 사대강과 함께 이 카페인을 의약품에서 풀어준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의 대부분 잘못된 정책을 주로 많이 했지만 네네. 굉장히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부작용 이야기랑 잠깐 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보면 이게 런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만 16 고등학생도 보호자가 함께라면 펍에서 맥주 500ml를 마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레드 땡땡 같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예를 들면 규제가 정확하게 영국에서 술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음. 정도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한 몇 년 동안 최근에 계속 일단 풀고 진행을 했던 거죠. 네, 그 카페인의 부작용, 뭐 또 말씀,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지금 런던 뭐 이러면 사실 다른 나라도 마냥 같더래요. 지금 보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10세 미만의 학생인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이미 예전부터 금지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5세 이하 청소년에는 아예 그 청소년에게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영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부 마트에서는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아까 인 것처럼 201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좀 더 발전한 건지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이미 외국 어디야 갑자기 네, 몇 가지 더 제가 추가를 하면요. 그럴까요? 예.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련해서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도 이제 일부주 켄터키, 뭐 마인주, 미시간주 같은 경우도 18세 이하에는 에너지 음료 판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카페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그 에너지 드링크 또는 그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 식품들 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니까 레드불, 레드불이 제일 유명한 거죠, 이게. 예, 이게 한 캔당 62.5mg 들어가 있어요. 62.5. 예, 그리고 핫식스는 한 캔당 80mg.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캔커피도 많이 들어 있어요. 74mg. 그리고 커피 믹서 한 봉지 12g 기준인데 여기에도 카페인이 69mg 들어가 있고, 초콜릿 30g 한 개가 16mg, 커피 우유 한 개 200ml에 47mg, 커피 맛 빙과류 150ml인데 여기에도 29mg, 콜라 한 캔 250ml에 23mg, 녹차 한 잔, 티백 하나 기준으로 15m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비교를 조금 쉽게 하려면은 뭐 바카스하고도 좀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바카스 한 병에 30mg 들어가 있죠. 네네. 예, 판피린도 30mg 들어가 있고. 네네네. 예,
근데 그게 거의 의약품 한 병, 이제 그러니까, 판피린은 의약품이고 바카스는 의약 외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의약품 네네네. 한 병 가까이 들어 있어요. 일반 식품에도. 그럼 이게 지금 커피 우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30ml가 들어가 있고 바카스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62.5ml. 일반적으로 성인이 400ml잖아요, 네. 하루에. 네, 그다음에 하루. 지금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죠? 청소년은 125ml. KG당 25ml, 그러니까 KG당 2.5mg입니다. 그렇죠. KG당. 50kg 정도 되면 예. 125ml가 되는 예. 거죠. 네. 그러면 125ml를 우리가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레드불은 2병이에요, 그죠? 네. 2병. 네. 근데 아까 그 커피 계속 이제 그 카페인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피와의 관련성이었거든요. 이 커피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그쵸. 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을 때의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카페인이 똑같은 작용을 할 거고, 근데 그렇죠. 레드불과 카페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네. 커피는 이제 네. 커피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많이 먹긴 하지만 네. 뭐 청소년도 먹을 수도 있죠. 네. 커피 같은 경우를 이제 먹는 거는 이제 횟수의 제한을 하고 이제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커피를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면 5잔을 먹는 거 하고 네. 뭐 레드불을 뭐 하여튼 5병을 먹는 거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이제 비교를 할 좀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학생들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커피 같은 거를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뭐 한두 잔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막 4잔, 5잔 이렇게 실제로 먹는 거는 일반적으로 흔하진 않지만 이제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제 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시간은 없고 뭐 잠은 안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상황이 닥치면 뭐 레땡땡이 됐든 뭐 여러 핫땡땡. 뭐 뭐땡이 됐든 그게 뭐 종류가 많잖아요. 일단 종류가 많고 또 편의점에 가면 크게 붙여놓고 1+1을 합니다. 이게 1+1을 하면은 어차피 뭐 돈 주고 한 개, 2개 살 거를 2개, 4개씩 사죠. 그럼 이게 뭐 자기 테이블이나 책상에 뭐 2개, 4개는 쉽게 갖다 놓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반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는 일반적으로 커피가 뜨겁고 커피는 또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주로 많이 대화를 하면서 마시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우리의 하나의 문화적인 건데. 그러니까 커피는 천연 성분이니까 천천히 마시고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흡수된다고 마신다고 해서 바로 몸의 인체에 흡수돼 가지고 카페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무수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무수 카페인은 화학적으로 합성됐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부 학자들이 따라서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무수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흡수력이. 빨리 흡수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상 제약회사에서 나온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봤더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좀 얼굴에 열감이 있고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빠른 거죠. 커피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느꼈는데 물론 제가 카페인에 많이 먹거나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도원님 뭐 글쎄 뭐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건데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이 그 에너지 드링크 고카페인 음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항상 나갔던 게 커피하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지금 커피는 뭐 무지하게 판매하는데 오히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 함량보다 적은 적기 적잖아요. 일정 부분 그 총량에서는 적은 그 음료를 그 파는 부분에서 규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된 논고 중에 하나가 커피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개념상으로 하루에 한 잔을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먹는다. 근데 고카페인 음료는 고카페인이라는 것 자체를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이제 바뀌면서 표기가 이제 고카페인 음료라는 것들이 기재가 됐지만 사실 그 기재가 좀 작긴 해요. 지금도 그 기재가 됐지만은 당시에는
뭐 과라나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과라나라고 얘기하면서 뭐 천연 뭐 어쩌저쩌고 나오고 뭐 카페인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제한 없는 듯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음료로 나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음료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인식 속에 카페인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건강과 을 내지는 좀 더 각성을 시키는데 몸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의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미 걔네들이 뭐 커피에도 노출돼 있고 여기도 노출되는 순간에 이미 기본적인 수량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학교 내 그다음에 중변에 판매 위에 무슨 판매업소죠? 그러니까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하는 분들은 하고 광고라든지 아까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광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1+1, 그러니까 1+1이라든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크게 보인다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좀 얘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14일까지 학교에서도 일단 커피까지도 제한한 부분들 제한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그러면 이제 개성적으로 나온 게 학교 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현재도 편의점에서는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커피도 카페인인데 커피에 준하는 정도로 해야지 더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커피하고 형평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 지금 저희들이 나온 얘기를 일단 놓고 보면 커피와 카페인은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과 그다음에 이 에너지 드링크 속에 있는 카페인은 카페인으로서의 양리 작용은 똑같겠죠. 하지만 카페인 외에 다른 성분에 의해서 카페인의 양리 작용들이 다소간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을 때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목적과 커피를 먹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걸 먹고 빠르게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에 먹는 양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에 있어 제한이 받지만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1+1 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벌써 2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차갑잖아요. 에너지 드링크를 뜨겁게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벌컥벌컥 먹다가 한 20분 있다가 다시 또 하나를 벌컥벌컥 먹으면 아까 우리가 레땡땡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그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치가 그냥 카페인 용량을 초과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몸에서 받는 데미지는 커피를 천천히 뜨거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서 느끼는 데미지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에서 학생들이 심장에 무리가 생겨갖고 응급실 오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 차이가 아니라 그것들이 단시간 안에 어떠한 식으로 몸 안에 흡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당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뭐 나오는 게 저희가 지금 에너지 드링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인도 많이 있는데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네,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에 부작용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 뭐 수면 장애, 뭐 두통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보고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비만입니다. 비만. 네. 그래서 요 비만은 특히나 이제 또 청소년들하고 특히 이제 뭐 물론 젊은 세대들도 지금 비만은 아주 큰 질환이잖아요. 네. 이거 실제로는 치료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비만 자체도.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지금 여러 가지 전쟁을 하잖아요. 뭐 흡연과의 전쟁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하는 게 지금 뭐 우울증과의 전쟁과 못지않게 비만과의 전쟁이죠. 대부분의 선진국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지금. 저희도 비만 한번 예, 했잖아요. 예, 비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뭐 레땡땡 이런 데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면서 평소에 먹는 것 자체도 실제로도 뭐 피자, 치킨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뭐 배달 인스턴트 뭐 햄버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걸 끼워서 먹는 음식, 먹는 드링크도 에너지 드링크를 벌컥벌컥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비만 쪽으로 이제 급속도로 많이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은 하루에 50g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혹시 그 지금 에너지 드링크의 당류 같은 것들이 얼마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뭐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네네. 저 보니까 뭐 핫땡땡 같은 경우는 뭐 한 30g 이렇게 좀 나오고 한 캔에 30g이 네네네. 들어가 있는 거죠. 레땡땡은 27g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두 병만 먹으면 벌써 카페인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하루 용량을 확 넘어가는데 지금 반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레드 땡땡 하고 그걸 먹고 조금 있다가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되어지면 당이 몸 안에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영양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정크푸드, 예. 그러니까 고열량 저영양식 음료를 애들이 아주 그 많이 소비가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지방으로 축적될 뿐이죠. 근데 이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근데 좀 이제 그 안 좋은 점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2013년도에 그런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좀 이게 꺾였다가 또 최근에 이 시장이 좀 이제 다시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다른 드링크 성장에 비해서 보통 한 10% 넘게 매년 그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동기 대비해서 뭐 한 10%가 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이 에너지 드링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그 일단 그 여기서 그 에너지 드링크를 한 병씩 먹고 다시 이거 농담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 지금 그 왜 성장이 멈추기 시작을 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과 대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잠시 그 좀 쉬었다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만나겠습니다.